자, 이번 시간은 연립방 정식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여러 가지 연립방 정식의 형태가 존재를 하겠죠. 뭐 예전에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어떠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형태에 대한 연립방 정식을 이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연립방 정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추구한 연립방 정식의 목적은 그거이죠. 미지수가 여러 개가 존재하고 식도 여러 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미지수를 소거하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목표점은 전부 다 여기 있는 거야. 두 식을 더하든 어떠한 두 식 또는 세 개의 식을 더하든 간에 빼든 간에, 또는 어떠한 문자 대신에 어떠한 문자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는 것으로써 뭐 문자를 소거하든 간에 결국은 한 미지수, 어떠한 미지수를 소거하는 데의 모든 목표점은 다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되겠죠. x 빼기 y는 2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1차 방정식이 되어져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미지수의 값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빼서 2가 나오는 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지수의 값을 특정해낼 수는 없어요. x가 얼마다 y가 얼마다라고 딱히 얘기해낼 수가 없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는 x-2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식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즉 해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식, 더 나아가서는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두 문자의 관계식이라고도 표현을 해주는 그러한 친구가 될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이 조건식과 관계식이 뭐로써 만들어지게 되냐면, 저거를 만족하는, 즉 빼서 2가 나오는 수들을 모두, 그런 x, y들을 모두 모아서 그림으로 표현을 했을 경우에 쟤는 어떠한 하나의 직선의 형태로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정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를 갖다가 불러주는 이름이 해가 너무 많아서 특정되어지지 않는 부정방정식이라고도 얘를 부를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x 빼기 y가 2이면서 빼면 2가 나오면서 더하면 5가 나오는 그러한 xy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해가 특정되어지는 상황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특정되어지는 상황,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방정식이 연속해서 세워져 있는 그러한 방정식. 그래서 방정식이 연속해서 세워져 있는 상태의 것을 갖다가 우리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해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해를 특정해 보면 둘이 더하는 방식을 채택을 해서 2x는 7 이렇게 되어지면서, 왜 하필이면 이렇게 됐지? 6이라고 합시다. 2x는 8 이렇게 되면서 x는 4가 나오고, 따라서 y는 2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구할 수가 있었고, 첫 번째, 둘이 빼는 것으로서, 그럼 둘이 빼게 되면 아래식에서 윗식을 빼면 2y는 4 이렇게 돼서 y가 2인 걸 구함으로써 x가 4인 것을 구해낼 수 있는 이런 일을 해볼 수도 있었고, 또는 이 식을 y는 x-2라고 바꿔주는 것으로써 y와 이러한 것들을 만족하는 xy 중에서 하필 y와 x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모습의 것이니까 y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할 수 있어서 얘를 2x 빼기 2는 6이라고 되어지면서 x가 4인 것을 구해내는 것으로써 y가 2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구해낼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 모든 행위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만들어줘서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빼서 이렇게 만들어줬고,
y 대신에 대입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분명히 주어진 두식들은 x와 y라는 문자가 두 개였는데 전부 다 미지수가 하나만 남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죠. 즉 하나의 문자를 소거한 거지. 여기서는 y라는 문자를 소거를 했겠고 여기는 x를 소거한 것이고 여기서도 y를 소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떠한 일련의 소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야. 결국은 왜 미지수가 두 개일 때 식이 하나가 나오면 해를 특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미지수를 없애주는 작업을 하는 거지. 반드시 소거라는 작업을 통해야 돼. 그러면 얘가 형태가 바뀌더라도 결국은 내용은 똑같다라는 얘기가 돼. 2차 방정식으로 얘네들이 바뀐다거나 또는 미지수가 3개로 많아진다거나 또는 미지수가 3개이면서 식이 3개가 나온다던가 이런 식의 상태가 된다든가 아니면 x, y 둘 다 2차든가 아니면 x나 y 둘 중에 하나만 2차인 상태가 되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소거에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식들을 적당히 변형해서 대입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적당히 더하거나 빼서 결국은 한 미지수를 소거만 할 수 있다면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미지수의 값을 구해낼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뭐 이런 게 있어. 2x제곱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적당한 얘가 이따가 적당한 얘는 그 기본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까지는 됐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좀 잘 못 봤던 이제 그런 형태들인데 미지수가 3개가 되고 주어진 식도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주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면요 반드시 둘 짝지어서 연립을 하는데 두 개씩 짝지어서요 연립을 해줘요. 연립, 즉 더하거나 빼겠다는 얘기예요. 연립해서 풀어주는데 여기에서 또 결국은 우리의 목적성은 어디 있냐면 소거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소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소거라는 걸 할 때는 반드시 한 문자만 소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문자 그것만 소거를 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x 빼기 y 더하기 z가 7이고요. 그리고 x, 2x 더하기 y 마이너스 3z가 8이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어졌는데 3x 더하기 2y 빼기 z가 15야.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풀어주려면 두 개 묶어서 연립을 해줘. 그럼 얘네 둘이 연립을 하면 둘이 더해주면 y가 사라지지. 그죠? 둘이 더해가지고 3x 마이너스 2z가 15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도 연립을 할 수 있겠죠. 얘네 둘이 해주면 더하면 z가 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배수하는 거 좀 귀찮아한단 말이야. 몇 배 하고 이러면 또 써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했을 때 얘네들이 더하면은 z가 소거가 돼. 그러면 4x 플러스 y가 22가 될 거야. 이렇게 두 개를 얻었는데 얘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빨간 색깔 작업을 할 때는 y를 소거했고 파란 색깔 할 땐 z를 소거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문자를 소거할 거면 반드시 한 문자만 소거해라. 여기에서 y를 소거했으면 여기를 할 때도 뭘 소거해야 되냐면 y를 소거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이 할 때도 뭘 소거해야 돼? y를 소거해야 되니까 얘한테 2배 한 다음 더해주면 돼. 그러면 2배 하면 2x니까 3x랑 더하면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2y랑 사라지고 2z랑 마이너스 z가 더해지면 플러스 z가 되고요. 2배 하면 14 여기에 15니까 둘이 더하면 29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 둘이는 풀 수가 있는 거야. 다시 x를 소거하든 z를 소거하면
x나 z의 값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xz의 값을 구하면 y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식에서 좀 연립하기 편해 보이는 게 이렇게 얘네들이 더하면 하나 없어지고 얘네들이 더하면 하나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자각이 이씨 자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한 문자만 속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게 이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에서 배우지 못한, 중등 2학년 때 배우지 못한 하나의 형태의 것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배우는 거죠. 중등에서 넘어와서 추가적으로 배우는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떠한 케이스가 있냐면, 미지수가 3개 있고 식이 3개 있는 건 똑같아. 미지수가 3개 있고 식이 3개가 주어주는 건 똑같은 거야.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미지수의 개수, 기본적으로 해를 특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해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는 반드시 많거나 같아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면 당연히 식은 3개가 주어져야 돼. 4개가 주어지면 더 좋죠. 그러니까 3개가 최소한 미지수의 개수랑 맞춰서 주어져야지만 우리 해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근데 하나 여기서 미지수가 3개이면서 식이 3개인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는 얘가 윤환식 구조야. 그러니까 보통 윤환식 구조라고도 얘기하고 순환식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순환식 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야. 그럼 순환식 구조를 갖고 있는 친구는 어떤 거냐면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 A, B, B, C, C, A 요렇게 A, B, B, C, C, A. 이 순환식 구조라는 게 A, B, C, A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A에서 B, B에서 C, C에서 A 요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순환식 구조인데, 이게 A, B, B, C, C, A 이렇게 문자들이 물려있는 상태야.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그리고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A 곱하기 B, 그 다음 B 곱하기 C, 그 다음 C 곱하기 A, 각각이 얼마씩인지를 이렇게 주어주고 있는 상태의 이러한 방정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순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더한 형태가 됐다면 얘네는 3개를 한 번에 더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3개를 한 번에 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방법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근데 두 개 묶어서 연립하면 안 되나요 선생? 이러면 되는데 좀 귀찮아요. 그렇게 하면 좀 복잡성을 띠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 예를 들어서 A 뿔 B는 4, B 뿔 C는 5, C 뿔 A는 9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9로 하지 말자. 13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싹 다 어떻게 하자고? 더하자고. 싹 다 더해줘. 이렇게 하면 더해주면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그리고 얘는 얼마? 22. 그러면 A 뿔 B 뿔 C가 22. 근데 A 뿔 B가 4라고 했어. 그러면 C가 18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B 뿔 C가 5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A는 17이 되겠지. C가 18이 되겠고요. 따라서 B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3이 되어야 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A 곱하기 B가 A, B가 2, BC가 3, CA가 6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싹 다 어떻게 한다? 곱한다.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니까 A, B, C의 제곱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6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결국은 A, B, C가 6이 되어야 되는 거네. 근데 A, B가 2야. 그러니까 C가 3이 되겠죠. A, B가 2니까 C가 3. 그래서 C는 3. B, C가 3이야. 그러니까 A가 2. 그죠? A가 2. 그래서 A는 2가 되는구나. 여기서 그 다음 CA가 6이야. 그러면 CA 곱한 게 6이니까 B는 1이 되겠네. 그래서 B는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해를 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특이한 식 같은 경우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경험해 보지 못한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또 이제 몇 가지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소거하는 것 중에서 2차 항을 소거하는, 자 2차예요. 2차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인데 미지수가 2개고 미지수가 2개의 2차 방정식, 즉 2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2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자, 2원 2차 방정식을 풀어줄 때는 인수분해 가능성 여부와 또는 xy항의 유무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xy항의 유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인수분해의 가능 여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2원 2차 연립방정식은 풀어줄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문제는 이제 기본 문제나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선 두 가지가 있어요. 2원 2차 연립방정식은 2차 항을 소거하던가 또는 상수항을 소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수항 소거.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소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항을 소거할 거면 2차항을 소거를 해버리고요. 상수항을 소거할 거면 상수항을 소거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2차항을 소거하는 거 말고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는 x, y의 항, 즉 x, y 동일차항이 있을 때, 항이 존재할 때 그때 상수항을 소거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차항을 소거한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3-6번이 되겠는데요. 얘랑 한번 요 1번을 한번 1번을 지금 보시고 2번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1, 2, 3번을 다 보도록 할 거야. 자, 일단은 1, 2, 3번을 볼 건데 1번을 먼저 볼게. y제곱은 0 이렇게 되어 있고요. 5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16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인데, 소거라는 걸 해줘야 돼. 그럼 2차항을 소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을 수 있겠지. 그렇죠? 2차항을 소거하는 방법을 채택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봤더니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야.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해주시면 2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는 0인 거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xy의 조건은 x가 2분의 1 y이던가 x가 y이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그럼 이제 얘를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x가 2분의 1 y라면 해서 하나 풀어주고, x가 y라면 해서 하나 풀어주시면 되겠죠. x가 2분의 1 y라면 4분의 1 y제곱 4분의 5 y제곱에서 1 y제곱을 빼니까 4분의 1 y제곱이 16이 되고, 따라서 y제곱이 64가 되어지니까 y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8입니다. y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8이고요. 그때의 x의 값은 y가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볼 수 있어. 이런 거야. 자, 만약에 x가 y라면
x 대신에 y 대입하면요. 아니면 y 대신에 x 대입하면 x 대신에 y 대입할게요. 그러면 4y 제곱은 16이 되면서 y 제곱이 4가 되니까 y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x의 값은 y 값이랑 똑같으니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해가 좀 많이 나온 상태죠. 순서쌍이. 그래서 얘는 해의 순서쌍이 어떻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x가 4일 때 y가 8이었고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8이 되었으며 x가 2일 때 y는 2가 되었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총 4쌍의 해가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시험 볼 때에 이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뭐 시험을 단지 시험 어떤 문제를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하도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실수하는 포인트는 선생님 반드시 항상 초반에 짚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얘를 단답이나 서술에 썼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답을 갖다 놓게 되면 이거 오답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자, 우리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기호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복부호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중복되어진 부호죠. 그래서 복부호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복부호에는 순서라는 게 존재를 해요. 순서. 중요한 거야. 상식이에요, 이거는. 상식. 이 복부호에는 순서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방정식을 풀었어. 자, 막 이렇게 흉악하게 생긴 방정식을 풀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4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4가 나왔다 치자.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지. 그죠?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온 거란 말이야. 그치? x가 뿔마 2일 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쓰면 안 돼. x가 플러스 2일 때 y가 마이너스 4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원래 복부호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야 이걸 읽었을 때 x가 2일 때 마이너스 4란 얘기구나.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가 플러스 4라고 읽혀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여기다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 이것만 갖고는 우리 모른다. 이것만 가지면은 뭐 사실 알아들어야 정상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렇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 이것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써주셔야 돼. 복부호 동순 이렇게 써주셔야 돼. 그러니까 저기 지금 작성되어 있는 내가 작성한 것의 복부호는 순서가 내가 쓴 것과 같다라고 써준 거야. 지금 동순 같은 순서다. 즉 플러스 2일 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일 때 플러스 4다라고 해준 거야. 순서 자체를. 오케이? 그래서 이 복부호 동순을 써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도 그럼 당연히 써야 되는 거야. 4일 때 8이었고 마4일 때 마8이었고 2일 때 2였고 마2일 때 마이였으니까 이렇게 써준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 써주셔야 되는 게 복부호 동순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답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잼민이들이 이런 표현을 작성하는 것에 익숙치가 않고 또 좀 잘 안 해버릇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잼민이들이 좀 모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험을 본다는 그 시험의 시간에 대한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이나 시간에 대한 압박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어서 그냥 이럴 자신이 없으면 복부동순을 저걸 표시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싸라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오해가 적을 수 있고요. 또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4,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함수도 아닌데 웬 그래프예요 선생? 이럴 수도 있는데 웬 순서쌍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데 순서쌍의 뜻이 그거잖아. x가 4일 때 y가 8 된다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렇게 되니까 요렇게 써줘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방법 아니면 요 방법으로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꼭 이렇게 쓰고 싶어 하는 선생님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는 편인데 어쨌든 이렇게 순서를 맞춰주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친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풀이가 다를 거야. 얘를 좀 풀어보면 이 지금 두 식을 풀어줘야 돼요. 물론 얘는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이제 소거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XY 항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XY 항이 존재한다 안 한다로서 얘를 판단하긴 그렇지만 결국은 소거했을 때의 형태가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해주기 위해 그 소거했을 때 형태 두식을 가감했을 때의 형태가 인수분해가 되어질 것이냐 안 되질 것이냐의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어지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가 없어져야 되냐면 이 상수항에 있는 부분이 0이 되면 좋은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얘한테 몇 배를 해주냐면 2배를 해줘서 2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은 14라고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둘이 연립해 주는 거죠. 둘이 더해주게 되면 6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1xy 더하기 3y제곱은 0 이렇게 되어지면서 상수항이 소거되어지면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시면 2x-3y에 3x-y는 0이 되고요. 따라서 x가 2분의 3y이던가 또는 x가 3분의 1y여야 합니다. 그러면 요 경우와 요 경우를 각각을 풀어서 해를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x가 2분의 3y일 때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에다가 대입해주는 게 더 숫자가 간편하겠죠. 대입을 해주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에다가 2분의 3y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x에다가 2분의 3y 대입하면 4분의 9y제곱 마이너스 2분의 3y제곱 플러스 1y제곱이 7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여기까지가 4분의 6이니까 4분의 3이 되겠고요. 4분의 3에 얘가 더해지니까 4분의 7이 되겠네요. 4분의 7y제곱이 7이 되는 상황이에요. 양변에 7분의 4 곱해주시면 y제곱은 4가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y가 플러스 2이던가 마이너스 2여야 돼요. y가 플러스 2일 때는 여기다 대입해줘야 되겠죠. x가 플러스 3이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풀어주셔야 되겠지. x가 3분의 1 y일 때를 또 대입을 해주시면 9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y제곱 더하기 y제곱은 7이 되어지니까 9분의 7 y제곱이 되겠네요. 얘가 7이 되고요. 따라서 y제곱은 9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y가 플러스 3이나 마이너스 3이어야 됩니다. y가 플러스 3일 때는 x는 플러스 1이 될 테고 y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여기다 대입해야죠.
y가 마이너스 3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를 다 구했죠. 그럼 x가 3일 때 y가 2가 되고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가 1일 때 y가 3이 되어지겠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xy 항이라는 게 없죠. 이럴 땐 2차 항을 소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한테 2배해서 2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는 12가 되겠죠. 이제 이 식과 이 식을 어떻게 주시면 되냐면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을 뺀다라고 하면 x제곱 y제곱 다 소거되겠고요. 3x에서 2x를 빼면 x, y에서 2y를 빼면 플러스 3y가 됩니다. 는 0이 되어지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y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 얘를 어떻게 이렇게 정리하죠? 뭐 이해한 건 알겠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xy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찾으면 연립해서 푸는 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x, y 지금 문자가 두 개가 나왔고 식이 하나만 존재하는 상태인 거지. 그럼 x, y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찾을 수 있으면 연립해서 x, y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맞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상황이 불가능하죠. 내가 x, y에 대한 식을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여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얘의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아까 얘의 이름이 되게 많았거든요. 관계식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고 뭐 부정방정식이다도 얘기를 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제일 첫 번째 썼던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얘를 가장 처음에 조건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건식이라는 건 이렇게 한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해서 어떠한 이 문자 대신에 얘를 대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준, 즉 xy의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 한 문자에 대해 정리가 된 상태를 조건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부족할 때 그때 흔히 하는 게 이런 식의 조건식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해주는 거야. 식을 정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얘를 이제 조건식으로 만들어줬으면 대입만 하면 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3y를 대입하면 9y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는 6이 되어져요. 그럼 10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고요. 따라서 얘는 2로 나눠주면 2y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가 되겠죠? 5, 1, 3, 1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주시면 돼요. 따라서 5y 더하기 3에 y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지니까 y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거나 y의 값이 1이어야 돼요. 그럼 y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는 여기서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x의 값은 5분의 9가 되어지겠고요. y가 1일 때는요.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따라서 해가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던가 마이너스 3,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기본 문제 13-2번인데 얘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요거 연립해 주려면 두 개 묶어서 연립해요. 얘네 둘이 z 소거하면 얘네 둘이도 z를 소거하면 된다. 그것만 지키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두 식을 더하면 z가 소거되죠. 4x 플러스 3y는 18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z 소거하면 둘이 더해주면 되죠. 그럼 둘이 더해주게 되면 얘네 둘이 더해주게 되면 2x 마이너스 y는 4가 되죠. 이제 얘랑 연립을 해주시면 되겠지. 아래식에 2배하면 4x 마이너스 2y는 8이 되니까 이제 얘랑 둘이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5y는 10이 되니까 y는 2가 돼요. 그럼 y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아무데나 대입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하면 x는 3이 나오네요. xy에다가 3과 2를 각각 대입하면 z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z는 1이다. 이렇게 값을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이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인데 두 개 엮여 있죠. 문자가 이렇게 엮여 있는 상태야.
이런 순환식 구조는 싹 다 한 번에 더하면 됩니다. 다 더하면 2x 플러스 4y 플러스 6z가 10이 됩니다. 양배 2로 나눠주면 2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5가 되겠죠. 얘가 2래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가 3이 되겠죠. 그러니까 z가 1이 됩니다. 2y 플러스 3z가 5래요. 그러니까 x는 당연히 0이 되겠죠. x 플러스 3z가 3이래요. 그러니까 2y가 2가 되죠. 그러니까 y는 1이 되겠지. 이렇게 구현해 주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연습 문제 13-6번에 2번만 풀어볼게요. 2번이 아까 설명했던 그 얘기죠. 곱해진 형태로 되어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야. 그럼 싹 다 곱하면 돼요. 한 번에 순환식 구조죠. 그러니까 xyz의 제곱이 다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3600이 되겠죠. 그러니까 xyz가 플러스 60이나 마이너스 60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xy가 20이야. 그러면 z는 3이 되겠죠. 오케이. z는 3. yz가 얼마냐면 12야. 그러니까 x는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zx가 15야. 그럼 y는 4가 되겠지. 이렇게 한 가지를 구해낼 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yz가 xy가 20이야. 그럼 z가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어요. z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리고 yz가 12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zx가 15니까 y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죠. 무슨 60이었을 경우에? 마이너스 60이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야. 자, 기본 문제 13-5번입니다. 조건식이 주어진 경우거든요. 얘도 조건식이야. y는 x 빼기 2. 그럼 y 대신 x 빼기 2를 대입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x제곱에 2x에 y 대신에죠. x 빼기 x 빼기 빼기 x 빼기 2가 되겠죠. 얘가 얼마다? 2다.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얘를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2입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되겠네. 그럼 x는 0 또는 3이 되겠죠. 여기서죠.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가 3일 때 y는 1이 됩니다. 따라서 x가 0일 때 y는 마이너스 2, x가 3일 때 y는 1 이렇게 해주던가, 아니면 0, 마이너스 2, 3, 1 이렇게 써주시던가, 여러가지로 써주실 수 있어요. 자, 얘도 조건식인데요. 바꿔주시면 되죠. y 대신에 4-x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럼 대입하면 x에 4-x는 2가 되겠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x의 값은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2가 되고요. 루트 12는 2루트 3이죠. 그래서 얘가 2루트 3이 돼요. 약분해 주시면 2 플러스 루트 3이 되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져요. x가 여기죠. x가 2 플러스 루트 3일 때 y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x가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는 2 플러스 루트 3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써주시면 x가 2 플러스 루트 3일 때 y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x가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y는 2 플러스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기본 문제 13-7번인데 첫 번째 것은 두 번째 것도 첫 번째 것도 독특한 형태이기는 해. 그런데 뭐 딱히 그렇다라고 보기도 좀 힘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런 거죠.
얘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근데 얘가 11이잖아. 근데 얘가 3이래.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16이라는 얘기니까 x 플러스 y가 4이던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그때 xy가 3일 수 있고 xy가 3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 풀고 얘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x가 3이고 y가 1일 때 성립하고 x가 1이고 y가 3일 때도 성립을 하죠. 이거는 그쵸? 자, 얘는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 돼도 성립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해가 총 이렇게 4쌍의 해가 존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 풀어줘야 되겠죠. 원래대로라면 얘를 또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정리하면 x 더하기 y가 4니까 y는 4-x니까 y 대신에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x에 4-x는 3이 되어지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어지겠고, 따라서 x가 1과 3이 되어지니까 여기에서죠, x가 1일 때 y는 3이 나오고 x가 3일 때 y는 1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죠?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네, 그래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얘기고, 또는 그렇게 할 거 없이 여기를 양변을 x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y는 x분의 3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여기서 x를 나눌 때는 x가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나눠줘야 되겠지. 그죠? 근데 x가 0일 수는 없어요. 어차피 xy가 3이니까 0이 아니라는 전제. 그러니까 x는 이미 0이 아닐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라는 전제가 여기 이미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대입해 주시면 x의 제곱 더하기 가장 자기가 편한 방식을 채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10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양변 x제곱 곱해주시면 x의 4제곱 더하기 9는 10x제곱이야. 그러면 x의 4제곱 빼기 10x의 제곱 플러스 9는 0이 되어지겠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얘는 인수분해가 되어지겠죠. 9,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에 x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어져? 0이 되어지겠지. 그러면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야죠. x가 3일 때 y는 1, x가 마이너스 3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 북부동순 x가 플러스 1일 때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서 복부동순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셔도 상관은 없고. 됐습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식을 채택을 해서 그 식마다마다 좀 다를 거 아니야. 숫자도 좀 다를 것이고 뭐 그럴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적당하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문제풀이 중간에 나오게 되는 좀 복잡한 식들에서 미실수의 값을 효과적으로 구해낼 수 있다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야. 여기 단원 자체가. 자, 2번인데 얘는 좀 독특한 형태입니다. 얘는 풀이 방법 자체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이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문제가 풀이를 못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풀이 방법 자체가 독특한 것들은 최대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풀이 방법을 암기를 해놓으시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자, 이런 거는 치환 형태인데 x, y를 뭐 u 이렇게 치환을 해주시고 x 플러스 y를 v 이렇게 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해준 다음에 식을 다시 써주게 되면 u 플러스 v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갖다 변형을 해볼게요.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xy를 뺀 것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v의 제곱이죠. 빼기 u입니다. 얘가 얼마가 되냐면 7이 돼요. 조건식이 나왔네요. 여기에서 u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v입니다. 그럼 여기는 u 대신에 얘를 쓸 수 있겠죠? 그럼 v제곱 마이너스 v 마이너스 5는
7이에요. 7 이항하면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지. 그럼 V가 4이거나 마이너스 3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돼요. V니까 V가 4일 때는 U가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9가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V가 마이너스 3일 때는 U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이 되냐면 X 플러스 Y가 4일 때는 XY가 마이너스 9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일 때는 XY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이제 얘네를 각각 풀어주시면 돼. 여기에서 Y는 4-X니까 대입해주고요. 여기서의 이거 다 풀지 않을게요. Y는 마이너스 3-X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방정식만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대입을 해주시면 X에 4-X가 마이너스 9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는 0이 되겠지. 그럼 얘는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서 X는 2분의 4 이러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X에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집니다. 역시나 얘도 X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 나온 X 값을 각각 어디다 대입하냐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Y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새롭게 배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 문제풀이를 해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과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우리가 뭔가를 막 엄청난 걸 배우는 파트는 아니고 식 정리를 실질적으로 잘 못하는 애들이 많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얘기는 오래 걸리기도 오래 걸리고 전개하는데 실수도 좀 많이 하고 결국 식 다 구해놓고 답을 못 내는 애들도 되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한 기본기를 좀 학습을 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 차후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들에 대한 그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지금 문제풀이 해본 결과 시험 볼 때 굉장히 문제풀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 한 문제를 풀더라도 되게 간단한 거 한 문제를 풀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단순 연산에 불과한데 시간은 많이 소요되고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계산하다 보면 실수가 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은 파트예요. 시험 볼 때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시험에서 이번 시험에서는 다른 단원에서 틀려야지 여기서 틀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 즉 조금 계산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서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꼭 시험에서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생각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3-9번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저 연립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두 2차 방정식 얘가 공통근을 가질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의 근과 얘의 근 중에서 공통인 게 하나 있다는 얘기거든. 즉 그러한 공통근을 내가 x는 알파 이렇게 한번 놔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근의 성질상 대입하면 뭐 해야 되냐면 성립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대입을 해주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m 더하기 1의 알파 마이너스 3m이 0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 알파의 제곱 빼기 m-5의 알파 더하기 3m이 0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줘야 하는데 둘이 더하게 되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더하면 6알파가 되겠네요. 플러스 6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되어지면서 양변 2로 나눠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가 0이 되어지니까
알파와 알파 플러스 4가 3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알파가 0이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알파가 0일 때부터 해야 되겠네요. 두 개가 나왔으니까 둘 다 되는지 어쩐지. 알파가 0이면 m도 0입니다. 그죠? 대입해주면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9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m이 0이 되면서 m 값이 1이 되어지겠네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는 m 값이 1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상수 m 값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두 2차 방정식 얘에 대해서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 똑같아요. 역시나 x는 알파라는 공통근을 가졌다고 했을 때 대입을 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4m 알파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한식이 나오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자, 여기서 둘이 소거를 할 거예요. 빼주면 되겠지. 빼주면 3m 알파 플러스 얘죠. 얘는 둘이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3m이 되어집니다. 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m 알파 마이너스 m은 0이 되어지겠고요. 따라서 m으로 묶어주시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알파의 값이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공통근이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알파 대신에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 1 더하기 4m 빼기 2m 더하기 1은 0이 되어지면서 m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요 단원의 마지막이죠. 부정방정식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도 언급이 됐었어요. 식의 개수와 미지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가 그냥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야. 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겠죠. 즉, 그 해가 너무 많게 된 이유는 어떤 거냐면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아진 상태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얘를 풀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야. 즉, 해를 특정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미지수의 개수가 식개수보다 많아지면 당연한 거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4야. 근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x 마이너스 y 플러스 3z가 12야. 요거 풀어봐. 그럼 못 풀어요. x, y, z 값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왜?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x, y, z 값을 특정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근데 뭐 그거는 그러면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게 다죠. 얘는 조건식으로 바꾸는 거야. 조건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x, y, z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식을 뽑아내면 되는 거고, 얘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정방정식에서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제 스타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해줘요. 부정방정식에서 메인 테마야. 그냥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고, 미지수가 정수 조건과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어요. 실수 조건 두 가지로 나눠줘요. 그래서 문제의 멘트에 아예 정수 조건 또는 무슨 조건이라고 되어 있냐면 자연수 조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인수분해를 해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줘서 문제를 풀어주고요. 실수 조건의 방정식은 무언가의 제곱 더하기 무언가의 제곱은 0 요런 꼴로 만들어줘서 풀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풀 수 있냐면 판별식을 사용해서 풀 수 있어요. 다시
정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은 뭐라고 하냐, 어떤 것이냐면, 문제의 맨 처음에 대전제가 자연수 xy에 대하여 하고선 문제가 진행이 된다던가, 또는 정수 xy에 대하여라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경우야. 그게 정수 조건 문제야. 그 다음 실수 조건 문제는 실수 xy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야. 정수 조건 문제인지 실수 조건 문제인지. 즉 미지수의 값이 실수 범위 내에 있다. 얘는 xy의 미지수의 값이 자연수나 정수 범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실수 xy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은 xy가 실수여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이 뭔진 모르겠지만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떠한 방정식이 나왔을 때 그 미지수의 값, x에 대한 방정식이면 x에 대한 방정식의 판별식을 돌렸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그 x값이 실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기 위해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x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고요.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고, 두어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실수 xy라고 나오면 판별식을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는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 수도 있어요. 얘도 실수의 성질이고 얘도 실수의 성질인 거야. 즉 실수의 성질을 활용해서 푸는 거야. 둘 다. 실수의 성질, 무언가의 제곱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실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이야. 실수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실수가 가진 고유의 성질이야. 왜냐하면 허수의 제곱은 0보다 작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허수를 제곱하면 0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얘도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 둘을 더하니까 당연히 결과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그러니까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얘는 0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얘의 값과 얘의 값을 곱해서 k가 돼야 되니까 얘네 둘의 존재는 뭐여야 되냐면 k의 약수여야 한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지. 그죠? 얘는 k의 약수여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기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본 문제 13-10번인데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 값을 구하여라 했어요. 자, 자연수 xy 정수 조건이에요. 아까처럼 인수분해해야 돼. 얘 그렇게 인수분해해야 돼. 자, x,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자, 여기 있었으면 하는 걸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은 여기에 8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원래 2가 있으니까 6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습니다. 아까 원래 식과.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8이 있다라고 하면 x, y, 마이, 마사 이렇게 되어지죠. 대각선의 곱이 더해지면 가운데가 나오면 되죠. 그렇죠? 기본 인수분해 식이죠. 그러면은 얘가 x-2에 y-4는 6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얘와 얘가 6의 약수여야 된다고. 즉 1, 6일 때 성립하고 2, 3일 때 성립하고 3, 2일 때 성립하고 6, 1일 때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1이 되려면 x가 3이 돼야 되고 y는 6이 되려면 10이 돼야 되겠지. 제가 2가 되려면 x는 4여야 되고 3이 되려면 y가 7이어야 되겠지. 저게 3이 되려면 x는 5여야 되고 y는 6이 되겠지. 저게 6이 되려면 x는 8이어야 되고 1이 되려면 y는 5면 됩니다. 이렇게 네 쌍의 해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인수분해 해주실 때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이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x로 묶어주고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어서 이렇게 되니까 공통부분 다시 나왔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결과는 똑같은데 인수분해가 방법이 틀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 여기에 몇이 있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면 꿀먹은 벙어리 마냥 대답을 못해요. 8을 갖다 놓으면 인수분해를 하는데 여기가 얼마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못해. 인수분해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얼마가 있으면 인수분해가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대답을 못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 해버렸던 애들은 x, y 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얘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둘이 곱한 게 있어야 되니까 8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거를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수분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인수분해를 꼭 이렇게 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3x 플러스 5y가 90이에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x에다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원래 이렇게 쭉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할 거 없이 3x는 90-5y입니다. 철저히 약수배수의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야. 30-3분의 5y예요. 얘가 무슨 수냐면 자연수예요. 근데 x도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자연수에서 분수 빼면 자연수가 안 되죠. 자연수에서 소수 빼면 자연수 안 되죠. 자연수에선 자연수를 빼야지 자연수가 되죠. 그러면 3분의 5y가 자연수가 되려면 y가 3의 배수여야 되지. 그럼 여기부터 접근을 하는 거야. y가 3일 때 x는 25, y가 6일 때 x는 20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면 쭉 뽑아낼 수 있겠죠? y가 9일 때 x는 15가 되겠고 y가 12일 때 x는 10이 되겠고 y가 15일 때 x는 5가 되겠고 y가 18일 때 x는 0이 되는데 자연수 x여야 되니까 얘는 배제. 그래서 총 5쌍의 해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저기다가 xy를 그냥 자연수기 때문에 무작정 대입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을 막 대입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조금 더 손쉽게 노가다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3-11번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y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개해주면 실수 xy예요. 실수 조건입니다. 미지수의 조건이 실수란 얘기야. 그러면은 x제곱 y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는 8xy야. 그럼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적절하게 뭘 해줘야 되냐면 아까처럼 완전 제곱의 꼴을 만들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수 조건 이렇게 푼다 했으니까. 그럼 완제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적절한 창의성을 좀 발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거든. 그래서 그 창의성을 좀 발휘를 한번 해 봅시다 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쌤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상당히 얘를 갖다가 그 창의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식을 실질적으로 이거 완제꼴 2개 바꿔봐 했을 때 바꿀 수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원활하게 바꿀 수 있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거든.
실제로. 예,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면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얘를. 근데 심지어 선생도 이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 그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를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8xy를 마이너스 4xy 두 개로 쪼개서 만들어 주시면 여기가 x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고요. 여기가 2x 마이너스 y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면서 는 0 이렇게 되거든. 맞죠? 동의하시죠? 됐니? 네. 그럼 얘가 0이어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2x 빼기 y가 0이면서 xy가 2가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풀었던 그 연립방정식 내용 맞니? 맞죠? 예, 그럼 얘는 풀어줄 수 있잖아. y는 2x니까 y 대신에 2x를 대입을 하면 2x 제곱이 2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일 때 y는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2가 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여기에서요. 그지? 그러면 얘가 복부 동순 이렇게 해서 네 쌍의 해를 두 쌍의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야. 자, 근데 선생님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여겨지거든요. 이게 우리 어린이들이 과연 식을 보고 이걸 이렇게 분리하면 완제 두 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는가, 또는 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은 되게 회의적인 입장이야. 백날에도 저거 생각 못하는 애들은 생각 못해요. 당연하겠지. 그쵸? 안 보이겠지. 내가 지금 풀어놨으니까는 당연한 것 같은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싶지만 혼자 해보라 그러면 절대 못하겠지 저거. 네. 그래서 이게 원래 기본적인 풀이 방식이기는 하나 선생님이 약간은 지향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얘는 지향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네. 지향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실수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실수의 성질 중에서 저 첫 번째 제곱 더하기 제곱 저 모습이 아니라 판별식을 활용해 주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y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8xy가 0입니다.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x에 대한 식으로.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주면 y제곱 더하기 4가 되겠고 플러스 8y의 x가 되겠고 마이너스 8y의 x가 되겠고요. 거기에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는 0이 되어졌거든. 이렇게 되어지면 마치 얘가 누구에 대한 방정식인 척하고 있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인 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를 구한다는 얘기는 x의 값을 구한다는 얘기지. 근데 x가 실수여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가 실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 실수의 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어지겠죠. 똑같은 게 지금 두 개 있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되겠지. 자, 그러면 양변 4로 나눠주시면 16 이렇게 되어지겠고요. 제곱하면 y 4제곱 더하기 8y제곱 더하기 16입니다. 빼기 앞에 있으니까 빼기 해주시면 마이너스 y 4제곱 플러스 8y제곱
마이너스 16이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y 4제곱 마이너스 8y제곱 플러스 16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인수분해 해주시면 y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무언가를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0과 같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y제곱 빼기 4가 0이면 됩니다. 따라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얘가 0이어야 되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y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x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맞죠? 네. 그럼 대입해 볼게요. y 대신에 플러스 2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 8x의 제곱 마이너스 16x y에다 2 대입한 거야. 그러면 플러스 8은 0이야. 그러면은 양면 8로 나눠주시면 2, 1 이렇게 되면서 x가 1이 나오게 됩니다. y가 마이너스 2였을 때는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요. x가. 됐나요? 그죠? 네, 이렇게 같은 식의 부호만 반대니까 다시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어지면서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답이 똑같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저 풀이는 좀 지양을 하는 편이고 요 풀이를 좀 뭐 하는 거냐면 지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양하는 풀이야. 왜냐하면은 이거 좀 밑에 있는 거 좀 복잡해 보여도요. 이거 죽어라 노력해도 니네 안 돼. 죽어도 못해요 저거. 예. 한 100번 시도하다가 안 돼서 그냥 그만둬요. 그래놓고 나한테 물어봐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대답해 줄 게 없어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판별식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물론 한눈에 딱 보이는 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간편해요. 판별식 안 쓰고요. 그죠? 내가 딱 한눈에 딱 봤더니 딱 보이는 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지. 그러니까 풀이를 반드시 하나만 가져가면 안 되고 풀이에 대한 스킬은 2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부정방정식에 대한 부분, 연립방정식과 부정방정식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